최영호 베트남 이야기 21번째는 60대 초보 유튜버의 2개월 결산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20회를 업로드한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답을 다 드렸죠. 60대라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대인관계나 어떤 일을 하는데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묻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죠.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나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부터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은 장유유서라는 유교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를 설정하려면 나이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었죠. 베트남과 같이 나이가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지하철에서 자리를 정하는 것 빼고는 나이로 위치를 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직위에 따라 위치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최근에는 직위도 무시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는 직무에 따라 TF를 편성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 드신 분이 특히 유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과 대화할 때입니다.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젊은 분을 아들과 같은 나이대로 생각해서 친근함을 표시한다는 생각으로 끝이 불분명하거나 반말과 같은 대화를 시도했다는 큰일 납니다. 나이를 잊고 살아야죠. 자, 그런 분위기라면 리타이어리, 즉 정년퇴직자라고 해서 젊은 분들이 하는 분야의 일을 못할 것도 없죠. 계속 해오던 일 말고 새로운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난 최영호 베트남 이야기 11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분야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유튜브만 하더라도 전자공학이나 통신 등 극소수 전공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리타이어리는 IT, 컴퓨터 등과 관련된 기초 지식에서 젊은 분들을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60대의 리타이어리는 60대의 방식으로 60대답게 하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료 검색으로 시작해서 점차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자신이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끔 방송에 출연했던 영상들을 모아서 올린 것은 지난해 11월. 그리고 촬영과 편집을 독학으로 공부해 제가 제작한 영상을 올린 것은 금년 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력 2개월 정도의 초보 유튜버인 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은 저와 같은 동료 중에는 유튜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멀리는 몇몇 성공한 유튜버가 있긴 하지만은 가까운 동료 연구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그들이 말해주지는 않았지만은 아마도 저의 활동을 채신머리 없는 짓으로 치부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공개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오류나 부족한 부분,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핀잔이나 비난이 두렵지 않을 수 없죠. 자신을 스스로 노출하는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럴까요? 얼굴을 가리고 익명과 기계음으로 활동하는 유튜버가 상당수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대부분 닉네임이라는 익명으로 활동하죠. 저는 지금껏 닉네임을 익명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포털, 페이스북, 카톡 등에서도 언제나 본명을 사용했으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 용기가 쉽게 유튜브 공개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튜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상의 내용이고요. 둘째는 시청자의 반응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치 있는 영상인데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시청자가 봐줄 만한 영상이겠죠. 크게 보면 지식이나 교양, 정보로서 가치가 있거나 엔터테인먼트, 즉
오락적 가치가 있는 영상이어야죠. 물론 그 이외의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특정 분야에서 확실한 가치가 있는 영상이라야지 중구난방의 영상은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만들면 양질의 영상을 찾는데 방해만 되기 때문에 공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정치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중에서도 전쟁과 평화를 주요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 근무할 때 담당했던 직무를 활용해서 제 1차 주제를 베트남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베트남의 역사, 베트남 이야기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영상에 유사한 영상 하나를 더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영상과 확실하게 다른 분야, 다른 내용, 기존 영상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분야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존 영상과 차별화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 역사와 핵심 주제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할 때 제한사항은 남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생소할 뿐 아니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연대 유사한 사건의 이야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정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주변에서 이미 알고 있거나 공부했던 내용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생생한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행 방식인데 강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시청자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유튜버가 되면은 구글에서 광고를 지급한다고 그러죠.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총 시청 4000시간이 되면은 구글에서 프로 유튜버 인증서를 교부한 후에 그때부터 광고를 붙이면서 광고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초기에는 몇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월간 또는 연간 광고 수입이 뭐 억 단위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꿈 같은 얘기죠. 저는 현재 구독자가 150명 정도이고 가장 많을 때 조회수가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구독자 대부분이 평소 저를 알고 계신 분이고 일반 구독자는 극소수입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2개월 남짓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조금은 낮은 수준이며 당분간은 아마추어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시청자 반응은 고려하지 말고 나의 자료를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의연하게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유튜버들이 입에 달고 사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도 처음에는 못 드렸죠. 그런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해서 중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엔 다시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독자, 조회수, 반응 이런 게 아마 마약 성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프로 유튜버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프로 유튜버가 되어서 광고를 가져다 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문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시작했으니 많은 분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모든 유튜버들의 소망일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영상이 자체의 동력으로 퍼져나가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광고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카톡을 날리고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회까지는 주위에 카톡을 날렸는데 그 이후에는 해당 영상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분에게만 제한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초기 4회까지 구독자이고 그 이후에는 구독자가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분도 대부분 지인이고 일반 시청자는 극소수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70대 유튜버이신 닉네임 최진사께서 매번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초기에는 구독자가 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과 제 조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대하고 계시는 베트남 전쟁 이야기에 도달하기 전에 지쳐서 그만둘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진사님, 베트남 이야기, 베트남 전쟁 이야기에 갈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조언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아마추어 조명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터득한 아마추어 조명 얘기도 언제 기회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 베트남 이야기, 역사 이야기, 전쟁 이야기로는 한계가 있고 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부분이고요. 또 제가 검색한 베트남과 관련된 영상은 1만 회가 훌쩍 넘는 영상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강의하시는 젊은 분의 영상은 업로드 하자마자 10만 회를 훌쩍 가볍게 돌파합니다. 저도 방송하기 전부터 강의 방식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귀화한 교수님과 대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께 제안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주셔서 별 수 없이 강의 방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 방식의 범위 내에서 젊은 분들의 진행 방식과 기법을 배워서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60대는 60대답게 60대가 가능한 방식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제의 편성과 내용, 그리고 이해를 위한 자료와 자막 활용 등에서 제 영상도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마도 저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영상은 쉽게 10만을 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영상, 즉 오락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60대 유튜버 중에서 뉴욕 할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상적인 여행이나 소소한 이야기들을 올리시는 분인데 방탄소년단 공연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 100명이 단숨에 1000명이 되고 2개월 만에 5600명, 조회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수입도 월간 80만 원 정도라고 공개하셨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뉴욕 할배님과 같이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제 영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한 걸음 먼저 왔으니 60대 또는 시니어로 유튜버를 꿈꾸고 계신 분, 또는 전문 지식이 있지만은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께서 조언을 요청하신다면 적극 돕겠습니다. 60대는 독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11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들한테 자꾸 물어보면 아버지 줄임말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라고 구박을 받기 십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다이어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화산리 씨, 정선리 씨와 베트남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